우리나라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당뇨, 고지혈 같은 이 3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서 건강관리의 지표로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혈당 관리인데요. 그만큼 혈당 조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제 혈당 관리는요, 일상 건강관리의 영역으로 크게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2025 당뇨병 진료 지침 개정안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네, 먼저 이 지난해 나온 당뇨병 팩트 시트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에 약 55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에서는요. 3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또 이 높은 공복 혈당으로 당뇨병 전 단계인 상태도 50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천만 당뇨인 시대 이렇게 이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당뇨병 학회가 이 당뇨병과 후유증을 관리하자는 취지로 해서 당뇨병 진료 지침 2025를 발표를 한 겁니다. 당뇨병 학회는 이번 지침을 통해서 한국인 맞춤의 당뇨 관리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한국인의 당뇨병 관리 지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지침을 마련하는 데 참여한 이병환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 이사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께서는요, 현재 연세대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뇨병학회 진료진료사건 이병환입니다. 네네. 당뇨병학회가 이번 지침에서 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요, 혈압 조절 목표를 수치기에 130, 이완기 80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그렇게 수정 강화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140에 90의 고혈압을 피하라 이런 정도의 권고만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한 의미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당뇨병학회는 일단 학회 중심으로 이런 진료지침을 만들었고요. 이 지침 만들었을 때 여러 연구에 편익이 명백한 근거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나왔던 여러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가 목표 혈압을 130에 80으로 조절하는 것이 기존의 140에 90의 목표 혈압을 관리한 것보다도 환자의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사망에 더 유의하다는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모든 공통된 의견을 조합해서 이번 진료 지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건강검진이 일반화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검진을 보면은요, 검진 결과 이렇게 통보서를 보면 공복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약간 높아서 당뇨병의 전 단계가 의심된다. 이런 소견을 받았다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사실 적지가 않거든요. 오늘 이제 조선일보의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의 기사를 보면은요, 당뇨병 전 단계가 공복혈당 100에서 125, 또 당화혈색소는 5.7에서 6.4%로 돼 있었고요. 또 지침에서, 그러니까 당뇨병학회의 지침을 보면 공복혈당 110에서 125, 또 당화혈색소 6.1에서 6.4%의 성인은 바로 추가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침을 결정하신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은 당뇨병 진단 기준은요, 공복혈당이 126부터입니다. 그리고 네. 정상은 100 미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100에서 125 사이는 보통 통상적으로 당뇨병 전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당뇨병 혈당 수치를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3개월치를 반영하는 수치로 보면은 126은 6.5가 되고요. 네. 공복혈당 100은 5.7이 됩니다. 근데 요 네. 사이가 결국 당 전 단계로 돼 있는데요. 네. 근데 요 단계를 보더라도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복이 100에서 110인 사람하고 네. 110에서 125 사이. 당화혈색소는 5.7에서 6.0 그리고 6.2, 6.4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보통 스크린 검사에서 선별 검사를 하고 네. 이 선별 검사에서 당뇨는 아닌데 정상도 아니다. 이게 애매한 상황이죠. 네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추가 검사라든지 아니면 추적 관찰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각각의 이 수치를 좀 나눠서 우리가 추가 검사 및 추적 검사를 하자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추가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진단을 받은 분들의 경우에 평소 생활하면서 어떤 점을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까? 일단은 이 당뇨병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생활 습관이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생활 습관이라면 크게 보면은 식사하고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당뇨병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좀 많이 쌓인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 에너지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걸 보면은 식사, 즉 에너지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 운동, 에너지를 많이 활동 못할 경우가 이게 에너지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식사 조절 그리고 운동 관리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안 들어오거나 많이 발산돼서 몸을 건강하게 하자는 관점입니다. 네. 방금 이제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뇨 환자한테 가장 중요하지만 또 지키기 어려운 게 아마 식사 습관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사 패턴 또 탄수화물 질적 섭취를 비롯해서 이 음식 섭취에 관한 권고 내용도 이번 지침에 있던데요. 최근 보면은요, 이른바 이제 거꾸로 식사법 뭐 이런 것도 유행 중이라고 하는데 식이요법 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영양소는 크게 세 가지죠. 그 네.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로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열량을 태울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은 탄수화물하고 그 지방입니다. 네. 근데 한국인 같은 경우는 한 2000년대 초반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식사에서 탄수화물 비율이 한 62%인데 네. 최근에 나온 거는 한 58%로 줄어서 약간 호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서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전체 에너지의 탄수화물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가능하면은 한 그 40% 50% 정도로 낮추는 거고, 네. 그 두 번째는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그냥 우리가 보통 그 빵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루이기 때문에 일단 혈당을 쉽게 올릴 수가 있고 인슐린 많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자연적인 곡물 같으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 내추럴한 쪽으로 식사를 좀 양질의 식사를 하자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학회는 또 이 탄수화물 질적 섭취 지침 이것과 함께 고강도의 인터벌 운동이라는 걸 또 권고를 했습니다. 자, 혈당 조절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동 방법과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일단 운동에서 우리가 중강도하고 고강도라고 있는데요. 일단은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하는 자체는 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거나 네. 체력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에서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한 75분 이상 하자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런 고강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적으로 해왔거나 체력이 가능하신 분들로 고강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한 10km를 한 10km를 한 1시간 정도 뛸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 해당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는 중강도 운동으로 네. 소위 말하는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건데 보통 걷기라면 한 숨이 찰 정도 네네. 그래서 1시간에 한 5, 6km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150분 그리고 주 3회 정도 하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당뇨병학회의 이병환 진료지침 이사님이었습니다.